여러분, 혹시 해외여행 가실 때 공항에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앞 사람은 30분째 입국 심사대에서 질문받고 있는데 내 차례가 되자마자 심사관이 여권만 슥 보고 웃으면서 오케이 하면서 바로 통과. 뭔가 이상한데 나만 이렇게 쉽게 들어온 건가? 여러분, 이게 바로 한국 여권에 숨겨진 슈퍼파워입니다. 전 세계 109개국, 무비자로 갈 수 있는 세계 2위의 여권. 하지만 이게 그냥 우연히 주어진 특권일까요? 오늘 터키 이스탄불 공항에서 직접 겪었다고 하는 충격적인 경험 실화를 들려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터키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부터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공항이 너무나 크고 웅장했거든요. 처음 가보는 나라라서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긴 줄이 서 있었는데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줄을 섰어요.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서류를 잔뜩 들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불안해하며 계속 가방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서 여권을 내밀었는데 심사관이 제 여권을 펼치자마자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정말 간단하게 한국인, 오케이라고만 말했어요. 도장도 안 찍고 그냥 손짓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뭔가 잘못된 건 아닌가 싶어서 괜찮나요? 도장은 안 찍으시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심사관이 웃으면서 노 프라블럼, 코리아라고 하면서 손을 흔들어 주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나온 줄에서 저만큼 빨리 통과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요. 다른 사람들은 질문도 받고 서류도 확인받고 어떤 분은 따로 불려가기까지 했는데 말이에요. 공항을 나서면서 든 생각이 이게 한국 여권의 힘이구나 싶었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사실은 전혀 당연하지 않았던 거죠.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처음으로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해외여행을 하실 때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나요? 저는 이날 이후로 여권을 볼 때마다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스탄불 공항에서의 경험 이후로 저는 비자 면제라는 게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이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별다른 검증 과정 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신뢰의 표현인지 아시나요? 제가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한국 여권으로는 무려 109개국의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고 해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문이 많이 열린 여권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우리나라가 잘 살아서 그런가 보다 정도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는 건 그 나라가 한국과 한국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낮다, 정해진 기간 안에 돌아갈 거다, 우리나라 법을 잘 지킬 거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실제로 터키에서 만난 현지 가이드분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약속을 잘 지킨다. 관광 와서 정해진 기간에 돌아가고 문제도 거의 일으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한국 사람들에게는 문을 열어둔 거다라고요. 그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선배 세대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쌓아온 신뢰구나 싶었거든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나라 전체의 평판이 여권 한 권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였어요. 생각해보니 이런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수십 년 동안 해외에 나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실하게 살아온 결과, 외교적으로도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결과, 경제적으로도 신뢰할 만한 국가로 인정받은 결과가 바로 이 작은 여권 책자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권을 볼 때마다 다른 생각이 들어요. 그냥 신분증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와 신뢰가 함께 담긴 소중한 문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터키에서의 경험 이후 저는 교환학생으로 유럽에 가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여권의 위력을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 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였어요. 입국 심사대에서 여권을 내밀었는데 심사관이 여권을 펼치자마자 바로 도장을 찍어주더라고요. 질문도 없었고 서류 확인도 없었어요. 그냥 어서 오세요 하는 표정으로 손짓만 해주시더라고요. 벨기에에서 프랑스로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차로 국경을 넘었는데 검문하는 경찰관이 제 여권만 쓱 보고는 바로 돌려주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다른 나라 학생은 한참 동안 질문을 받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갔을 때는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심사관이 제 여권을 보더니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한국 관광을 다녀오신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정말 친절하다면서 웃어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건 입국심사대에서 머무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보통 30초에서 1분 정도면 끝났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5분, 10분씩 걸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어떤 분들은 별도의 사무실로 불려가서 추가 심사를 받기도 하고요. 현지에서 사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많은 친구들이 한국 여권이 부러워라고 말하더라고요. 특히 아프리카나 중동 출신 친구들은 유럽 여행을 하려면 비자를 받는 것부터가 정말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집트에서 온 친구는 프랑스 비자를 받기 위해서 2달을 기다렸다고 했어요. 서류도 엄청 많이 준비해야 하고 면접도 봐야 하고 그래도 거절당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너는 그냥 여권만 들고 가면 되니까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때 정말 미안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동남아시아 여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어디를 가도 입국 심사는 정말 간단했어요. 심지어 베트남에서는 입국 심사관이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꺼내면서 환영해주기도 했거든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깨달은 게 이게 정말 대단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권 때문에 여행의 자유가 제한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우리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들이구나 싶었습니다. 유럽에서의 편안한 여행 경험들이 계속되다가 정말 충격적인 일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프랑스 샤를 드골 공항에서 일어난 일인데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공항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 이란에서 온 친구가 앉아 있더라고요. 같은 대학교 교환학생이었는데 몇 번 본 적이 있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 표정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말을 걸어보니까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그 친구는 프랑스에 오기 위해서 비자를 받는 데만 6주가 걸렸다고 해요. 서류 준비하는 것도 정말 복잡했고 면접도 3번이나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거절당할 뻔했는데 겨우겨우 받았다고 했어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입국할 때의 경험이었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심사를 받는데 별도의 방으로 불려가서 3시간 동안 신문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프랑스에 왔는가? 어디서 머물 예정인가? 언제 돌아갈 것인가? 돈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같은 질문들을 계속 받았다고 해요. 그 친구가 말하는데 너는 정말 좋겠다. 그냥 여권만 보여주면 바로 들어올 수 있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똑같이 학생이고 똑같이 공부하러 온 건데 여권 하나 때문에 이렇게 다른 대우를 받는다는 게 정말 이상했거든요. 그 친구는 여행할 때도 항상 조심스럽다고 했어요. 다른 유럽 국가로 여행을 가도 항상 경계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호텔에서도 상점에서도 심지어 길에서도 경찰이 신분증 검사를 자주 한다고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공항에서 기다리면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정말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처럼 편안해 보였지만 어떤 사람들은 서류를 잔뜩 들고 다니면서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같은 공항 같은 시간인데도 사람들의 표정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싶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여권이라는 건 그냥 신분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질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는 거리요. 제 여권은 환영받는 손님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지만 어떤 여권은 의심스러운 방문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였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생각했어요. 이런 차별이 정당한 건지,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특권을 누리고 있는 제 자신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일한 친구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대체 한국이 어떻게 이런 신뢰를 쌓을 수 있었을까? 정말 궁금해서 이것저것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게 정말 복잡하고 오랜 과정이었더라고요. 무비자 협정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떨어져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법 체류 가능성이 낮아야 해요. 다른 나라에서 볼 때 이 나라 사람들은 정해진 기간에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신뢰가 있어야 하거든요.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해외 불법 체류율이 정말 낮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속한 기간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치적, 외교적 리스크가 적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안정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다는 게 중요한 요소였어요. 테러나 정치적 위험과 관련된 우려가 적다는 평가도 받고 있고요. 세 번째는 경제적 안정성이었어요. 한국의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서 이 나라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 불법적으로 일할 가능성이 낮다는 인식이 생긴 거죠. 실제로 1970년대나 80년대만 해도 한국 여권의 파워는 지금과 전혀 달랐다고 해요. 네 번째는 법 준수 의식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것도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평판이에요. 정말 신기한 건 이런 신뢰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나라 전체의 시스템, 문화, 경제 수준, 외교 정책 등이 모두 합쳐진 결과인 거죠. 그래서 국가의 평판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한국 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경제대국이 되기까지 올림픽도 개최하고 월드컵도 개최하면서 국제적 위상을 높여온 과정들이 모두 이 작은 여권 책자에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열심히 살아온 결과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로 이어진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신뢰는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한번 쌓인 신뢰라고 해서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거나 불법 체류가 늘어나거나 외교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이 특권이 사라질 수 있어요. 결국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정말 소중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신뢰의 결과이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가야 할 우리의 자산인 거죠. 한국 여권의 힘에 대해 알아가면서 비자 면제가 단순히 빠른 입국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뒤에 숨겨진 엄청난 혜택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먼저 경제적인 면에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비자를 받으려면 돈이 들잖아요. 비자 수수료만 해도 나라마다 5만 원에서 10만 원씩 하는데 여기에 서류 준비 비용, 대사관 방문 비용까지 더하면 상당한 금액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비용을 전혀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출장을 많이 다니는 직장인들에게는 더욱 큰 혜택이죠. 제가 아는 한 회사원 선배님은 연간 10여 개국을 출장 다니시는데 만약 모든 나라의 비자를 받아야 한다면 비자 비용만 해도 100만 원은 넘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다 비자 받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업무 효율성이 엄청나게 떨어질 거고요. 행정적인 절차도 정말 간단해져요. 비자를 받으려면 온갖 서류를 준비해야 하잖아요.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은행잔 고증명서, 여행계획서 등등 정말 복잡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여권 하나만 들고 가면 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관광산업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쉽게 갈 수 있다는 건 관광업계에게는 정말 큰 장점이거든요. 여행사에서도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를 마케팅 포인트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실제로 동남아 여행이 인기 있는 이유 중 하나도 비자 없이 갈 수 있다는 점이 크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무형의 신뢰예요. 해외에서 한국 여권을 보여주면 위험 요소가 적은 손님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호텔에서 체크인할 때도, 렌터카를 빌릴 때도, 쇼핑을 할 때도 상대방이 보는 시선이 달라져요. 실제로 유럽 여행 중에 경험한 일인데 호텔에서 체크인할 때 직원이 제 여권을 보더니 코리아 웰컴,
하면서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호텔에서는 한국 손님들이 항상 예의 바르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서 환영한다고 하더라고요.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국제회의나 전시회에 참석할 때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신뢰도가 높아져요. 한국은 기술력도 좋고 비즈니스 파트너로서도 믿을 만하다는 인식이 있거든요. 교육 분야에서도 혜택이 있어요. 해외 대학에 지원하거나 교환학생을 갈 때도 한국 학생들에 대한 인식이 좋아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유럽 대학들이 한국 학생들을 선호한다고 해요. 이 모든 혜택들이 바로 우리가 국경을 넘나들 때 느끼는 그 자유로움의 정체였어요. 단순히 공항에서 빨리 통과하는 것 이상의 정말 큰 경제적, 사회적 가치가 담겨 있는 거였죠. 그 무형의 신뢰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문을 열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엄청난 혜택들을 알아가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든 자유가 저절로 주어진 건 아니구나. 누군가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구나 하는 생각 말이에요. 한국 현대사를 돌아보면 정말 놀라워요. 1950년 한국 전쟁 이후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에서 시작해서 60년대, 70년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경제를 일으켜 세웠잖아요. 그때는 한국 여권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지금의 10분의 1도 안 되었대요. 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려면 정말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어요. 해외여행 자유화가 88년에야 이루어졌으니까 그 전까지는 일반 국민들이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갈 수도 없었던 거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최근에 생긴 일인지 알 수 있어요. 88년 서울올림픽,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 같은 대형 국제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어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한류의 영향도 정말 컸어요. K-팝, 한국 드라마, 영화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실제로 동남아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한국 드라마 얘기를 하면서 반가워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이런 신뢰는 정말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다른 나라 사례에서 볼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불안해지거나 경제가 어려워지면 여권 파워도 금세 떨어져요. 실제로 몇몇 나라들은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서 무비자 협정이 중단되기도 했거든요. 테러나 국제적 분쟁에 연루되면 더욱 빨리 신뢰가 무너져요.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나라도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 갑자기 위험한 나라로 분류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문을 닫기 시작해요. 경제적 위기도 마찬가지예요. 경제가 어려워져서 자국민들이 다른 나라로 불법 이민을 가려고 하면 상대 나라에서는 당연히 경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비자 요구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심한 경우에는 무비자 협정이 중단되기도 해요. 문화적인 측면도 중요해요. 해외에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계속 누적되어서 평판을 만들어가거든요. 만약 한국 관광객들이 현지에서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런 이미지가 쌓여서 결국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신뢰의 결과이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가야 할 우리의 자산인 거죠. 이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지금도 여권을 볼 때마다 전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받아요. 예전에는 그냥 해외여행할 때 필요한 신분증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다르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여행 가방을 정리하면서 여권을 손에 들었는데 이 작은 책자 한 권이 얼마나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는지 새삼 느껴졌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얇은 책자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평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잖아요. 터키 이스탄불 공항에서 시작된 이 여행이 저에게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단순히 우리나라가 잘 살아서 좋구나 정도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엄청난 이야기들을 알게 되었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전쟁의 폐허에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부모님 세대가 경제 발전을 이루어내고 그리고 우리 세대까지 이어져 온 신뢰의 역사가 바로 이 여권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껴져요. 이 특권이 저절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제가 해외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다음 세대의 한국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란에서 온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그 마음도 잊을 수가 없어요. 같은 인간인데 태어난 나라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다른 대우를 받는다는 게 정말 안타까웠거든요. 하지만 그래서 더욱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비자가 필요 없는 자유를 누리는 일, 공항에서 의심받지 않고 당당하게 입국하는 일, 해외에서 환영받는 손님으로 대우받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큰 특권이라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앞으로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출장을 갈 때마다 이 여권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겠어요. 그리고 이 신뢰를 지켜나가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사람으로서의 자부심도 더 커졌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게 정말 뿌듯하거든요. 동시에 이 신뢰를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줘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껴요. 여권 한 권 정말 작은 책자이지만 그 안에는 나라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저는 오늘도 이 소중한 책자를 가방에 넣으면서 제가 얼마나 행운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행운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다짐도 함께 담아서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연 어떠셨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그 작은 여권 한 권이 사실은 이렇게 엄청난 역사와 신뢰를 담고 있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터키 공항에서 시작된 작은 의문이 이렇게 큰 깨달음으로 이어질 줄은 저도 몰랐어요. 우리 선배 세대들이 피땀 흘려 쌓아온 신뢰,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한국을 대표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노력이 바로 이 여권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였죠. 앞으로 계속 좋은 사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